보면은 속임수 패턴을 쓰면서 그죠? N을 잘 보시면 저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겁나게 올릴 것처럼 했다가 엄청 빨리 움직였잖아. 했다가 바로 밑으로 돌려쳐버리는 전고 돌파 속임수를 N에서 썼죠. 여기 때가 내가 방송 준비하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N이 두두두두두두 올라가더만. 그래? 쌍바닥, 바닥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올라가더만. 눌림시 매수가 맞아요. 자, 속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얘가 이 저점을 깨버렸잖아. 그럼 뭐예요? 이 새끼가, 빈트님 어서오세요. 전고 돌파 속임수 쓴 거지. 위로 갈 것처럼 바닥을 다져놓고, 팅 옮겨놓고, 그죠? 갈 것처럼 해놓고, 우리에게 매수를 유도해놓고, 바로 밑에 돌려쳐버리는 전고 돌파 속임수를 얘는 지금 써버렸죠. 그 말은 뭐입니까? 하방으로 좀 밀고 가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속임수 쓰면서 올릴 것처럼 누가 봐도 올릴 것처럼 바닥을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조정 주는 듯 하다가 한번 볼까요? 여기서 봐봐. 여기까지 와보면 우와 야야야야야야야 올린다 갑자기 뚫었다. 눌림 딱 줬잖아. 이거 보면 뭐 누가 봐도 뭐 올라갈 것 같잖아. 그랬는데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붙었는데 자 여기까지 몰라. 그래 얘 밑에 찍고 올라오겠지 생각하겠죠. 근데 갑자기 얘가 툭 밀어버리잖아. 그럼 뭐예요? 야 이 사악한 것들한테 내가 속았구나. 올라갈 것처럼 해서 밑으로 받아쳐버리는구나. 우리 물량 틀어버리고 이때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밀잖아. 이 순간 전저점 돌파 속임수에 전고 돌파 속임수에 속았다. 어떻게 해야 돼? 매수를 포기를 해야 돼요. 이미 손절 잡으신 분은 컷 됐겠지. 그죠? 이게 전고 돌파 속임수다. 얘는 좀 빠질 가능성이 좀 있죠. 밑으로 속임수를 쓰고 빠질 가능성이 있죠. 얘는 파운드는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손절을 15틱 잡아놨죠. 이게 갑자기 장이 좀 변고가 생겼네. 갑자기 2시 50, 한 7, 8분 되니까 N이 후두룩 올라가더만 바로 밑에 쳐버리네요. 이게 전고 돌파 속임수고 속도가 굉장히 빨랐단 말이죠. 속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쌍바닥이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악한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올려줘. 이 사악한 것들이 쌍바닥 만들어주고 이리 올려준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경험치를 줬다가 한 방 크게 해먹을 때는 어떻게? 우리에게 쌍바닥 만들어놓고 올려주는 경험치를 줘놓고 어떻게? 이 사악한 것들이 올릴 것처럼 했다가 우리에게 맨 올려주는 경험치 줘놓고 이제는 결정지을 때는 밑으로 돌려쳐본단 말이죠. 위로 갈 것처럼 했다가 아래로 돌려쳐버리는 거지. 이게 전고 돌파 속임수야. 속이기 전까지는 몰라요. 올릴 것처럼 했다가 이때까지 몰라. 근데 다시 밑으로 돌려쳐버리면 전고 돌파 속임수에 속았구나. 빨리 손절하고 스위치는 못할지언정 버티서는 안 돼. 추세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전저점 이탈 속임수는 뭐예요? 전저점 이탈 속임수는 밑으로 갈 것처럼 했다가 젠장 우리를 또 매도로 유인해놓고 바로 위로 들어올리면은 전고 돌파 전저 이탈 속임수가 있죠. 역패든 숄더 패턴. 그래요? 이런 패턴을 이 속임수 패턴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N에서 지금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속임수 패턴이 나오면 추세가 조금 나온단 말입니다. 하방으로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고 지금 어쨌든 요즘 들어서 그죠? 지수랑 콜드랑 N이 반대로 좀 움직이 주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지수들이 반등을 하면서 N이 저렇게 속임수 패턴까지 서면서까지
하방으로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게야. 자, 골드가 N은 어쨌든 요즘 들어서 지수랑 미지수랑 반대로 움직여줬단 말입니다. 근데 골드는 이게 사악해가지고 어떤 때는 지수랑 반대로 움직여주고, 그죠? 또 어떤 때는 달러랑 반대로 움직여줬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지수 급등, 골드, 달러 급등, 둘 다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니죠. 지금은 달러는 하방으로 가고 있죠. 달러는 하방으로 가고 있죠. 달러가 빠지다 보니까 지금 유로라든지 파운드가 올라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달러, 골드가 사악해가지고, 그죠? 달러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보일지, 지수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보일지를 안 보여주고 있네. 사악해가지고. 얘는 정상적으로 달러의 움직임보다는 요즘 계속 보여줬던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 그대로 가졌거든요. 밑으로 패대기 좀 쳐줬잖아. 그죠? 그런데 골드는 사악해서 지수가 올라가면은 N처럼 빠져주든지 아니면 지금 달러가 빠지니까 지도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뭐 그 말은 뭐 사악해가지고 뭐 애매하다 그 말이죠. 지금 조금만 좀 봐야 돼요. 지수는 일단 올라가고 있고 달러는 빠지고 있거든요. 자, 한번 이 기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재대문님께서 아래 물량이 많아서 부담스러워요 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가 매도 물량이요, 그죠? 여기가 매수 물량이야. 응?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로 물량이 많아. 매수 물량이 많아. 아래로. 그죠? 그러면 이게 아래쪽에 매수 물량이 많이 있어. 잔량이 매도보다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응?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해외선물에서는 맞다 안 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응? 어떻게 될까요? 주식에서는 괜찮습니다. 주식에서는. 해외선물은 이 잔량해 보세요. 워낙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 매도 쪽에 예를 들어서 물량이 많다 칩시다. 매도 쪽에 위에 대량의 물량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래모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매도 쪽에 위에 대량의 물량들이 있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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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예. 매도 쪽에 물량이 많다 해서 매도 힘이 받쳐진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부담스럽지만 매도 쪽 위에 호가에 물량이 많단 말은 뭐예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조금 더 올라올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위에 물량을 막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위에 물량을. 반대로 아래 매수 쪽에 물량이 많으면 뭐예요?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밑으로 빠지면은 내가 바닥을 받겠다 라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매도 쪽 위에 현재 가격보다 매도 쪽 위에 물량이 많으면 좀 올라오겠네 하고 위에서 매도 물량이 기다리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반대로 매수 쪽 아래에 물량이 많으면 좀 더 빠지겠네. 그리고 시장 사람들이 밑에서 기다리는 거야. 밑에 물량을 받죠. 그런데 그 주식에서 되는 거고 주식에서 호가 매매 되는 거고 우리가 대한민국 주식에서 해외선물에서는 통하도 안 합니다. 잔량이 워낙 그죠?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왔다 갔다 바뀌기 때문에 해외선물에서는 필요 없고 중간 큰 호가가 큰 이 잔량이 나오면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 그 정도고 근데 주식에서는 그거 중요합니다. 지금 주식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호가창에 50개까지도 볼 수 있어요. 한호가 위로 뭡니까? 현재가 위로 50개 많게는 100개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 돈을 주면 그 시스템이 있어요. 왜냐면은 주포들은 물량을 갖다 놓는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럼 물량이 좌우에 많이 갖다 놓으면 그건 올라가는 겁니다. 왜? 주포들이 매도 물량이 좌위에 있어. 그럼 뭐예요?
올라오면 저 위에서 매도 치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올라오기라 보고, 그죠? 반대로, 저 아래, 큰 매수 물량이 있어. 그럼 뭐예요? 주포들이, 더 빠질 기다. 빠지면 매수하려고 밑에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정권사 보면, 호가 몇 개 보여줍니까? 나 이게 생각도 안 난다. 지수 안 올라, 20개인가, 15개인가, 이렇게 안 보이잖아. 50개 볼 수 있는, 호가창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50개. 왜? 당장 눈에 보이는 호가는 지금 매도가 자르는 게 메카니즘가 모르겠는데, 주포들은 물량을 미리 쫙 갖다 놓는단 말입니다. 저 위, 아래. 우리가 이 볼 수 있는 호가창을 알아서 봐야 돼. 그래서 좌우에 매도 쪽에 물량이 많으면 뭔 말입니까? 주포들이 올라올 것이다. 올라올 건데 저거 왜 갖다 놔? 갖다 놔. 올라온다. 그 차익 실현하자. 그래서 매도 쪽에 물량이 많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맞고 밀리고 있고, 그죠? 근데 오늘 얘가 음봉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 양봉으로 더 이상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태 그치. 여기도 보면, 그죠? 여기도 보면, 그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야? 어때? 양봉으로 마치고 뒷날 확 밀어버렸죠, 그죠? 내일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 유로가 하락 랠리를 펼치는 중 장대 음봉이 출현돼 버리면 여기서 단기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밀더라도 저가 놀이를 하면서 밀면 밀었지 한 방에 내일도 밀기는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아 쪽이 문제가 더 안 좋아지면 모를까. 일단 기술적 분석 차트만 봐서는 하락 랠리를 펼치는 중 장대 음봉 출현은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상승 랠리를 펼치는 중 장대 양봉 출현은 단기 천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유로가 아침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락 랠리를, 그죠? 지금 뭐 2달 가까이, 2달은 안 됐나요? 한 달 일단 넘게 하락 랠리를 펼치는 중 장대 음봉 출현은 최근에 볼 수 없었던 가장 큰 장대 음봉이 출현됐잖아. 그렇다면 유로가 지금 여기가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더 밀리기보다는 더 밀릴지언정 며칠 한 3거래 4거래 동안 단봉으로 저가 놀이를 하면서 밀더라도 밀지 않을까. 즉 그 말은 뭐다? 내일 쉽게 매도로 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그죠? 음봉을 만들어 버린다면, 그죠? 다시 하방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오늘 봉이 종가 기준으로, 그죠? 양봉이 만들어져 버린다면, 왜? 매도 세력이 우위를 가지면서, 매도 계속 이기다가, 오늘 양봉이 생기면 매수 세력 출현이야. 이런 데 있잖아. 중간중간, 장대 음봉이 출현하지 않는 보통 평균 변폭의 봉이 음봉을 나온 뒤에 양봉 출현은 뭐예요? 매도 양봉이거든요. 이게요. 상승 랠리를 펼치는 중 장대봉 없이 초입에서 음봉은 상승 음봉이거든요. 하락 랠리를 초기 단계에서 큰 거래량 없고 큰 봉 없이 출현한 양봉은 하락 양봉이지만 장대 음봉이 출현한 뒤에 양봉이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왜? 하락 랠리를 펼치는 중 장대 음봉은, 그죠? 세력들이 물량털이야. 음봉이라고 해서 매도가 아니고 자기들 물량을 처분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저 좋은 가격을 처분하기 위해서 한호가 아래로 자기 물량 2개 던져놓고 자기들 1개씩 따라 먹으면 개미들이 따라와서 붙어버린다면, 그러면서 호가를 밀고 가면서 음봉을 만드는 거야. 자, 좀 쉽게 생각하면 상승 랠리를 펼치는 중 장대 양봉 출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잘 속는
장대 양봉 출현 상승 랠리를 펼치는 중 장대 양봉 출현. 이게 개인 투자분들이 돌파봉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 게 아니다. 양봉이라고 해서 돌파봉이 아니란 말이죠. 돌파봉은 위치에 따라 틀려. 밑에서 장대 양봉 출현은 돌파봉이나 상승 랠리를 펼치는 중 돌파봉은 이건 뭐다? 하락 신호예요.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들이 매수 물량을 처분하기 위해서 매도 호가에 자기 물량 2개를 올려놓고 내가 한 호가를 위로 올리면서 내 거 한 개 사버리면 우리 심약한 개인들이 따라 붙으면서 간단 말입니다. 한 개는 아니겠죠, 그죠? 몇백 개, 몇천 개겠죠. 이렇게 호가 위에 자기 물량들을 올려놓으면서, 그죠? 자기들이 한 개씩 조금만 사버리면 개인들이 따라 붙으면서 양봉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 물량을 처분해버려요. 이게 상승 중에 장대 양봉 출현 하락 신호. 하락 랠리를 펼치는 중 장대 연봉은 똑같은 원리.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기 물량을 처분하기 위해서 밑으로 자기 물량 던져놓고 자기가 그 물량 세력들이 그 물량을 잡아 먹어버리면 심약한 우리 개인들이 따라 붙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장대 연봉 출현인 거야. 연봉 출현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식에서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인 거 있죠. 뭐냐면은 캔들의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여러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저는 거래량을 쓰질 않아요. 왜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워낙 적고 그죠?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결국 거래량은 돈이죠. 그죠? 이 돈이 올리기 위한 돈이냐 떨어뜨리기 위한 돈이냐.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거래량이 중요하나 해외 선물에서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는데 더 큰 거래량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해외 선물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봉의 길이 장대봉이냐 단봉이냐 평균봉이냐 이 봉의 길이가 해외 선물에서는 중요합니다. 해외 선물에서는 거래량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아시아장, 유럽장, 지가 아무리 거래량 터져봤자, 미장 가면 잽도 안 되는데? 미장 때 거래량 아무리 터져봤자,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더 큰 거래량이 들어와 버리는데? 그래서 해외 선물에서는 거래량은 무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거래량이 중요해. 특히 대한민국 주식에서는. 워낙 시장이 적고, 그죠? 한정된 돈이 있기 때문에, 워낙 중요하나, 해외 선물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맞다 생각해요. 그만큼 봉의 길이가 중요하단 말이죠. 장대봉 출현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장대봉이 출현되려면 그죠? 거래량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죠? 항상 장대봉이 출발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쓰잘데기 없이 장대봉 출현이 아니란 말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장대봉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 장대봉 출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속임수 장대봉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중요 자리들을 깨기 위해서 나올 수 있고. 자, 오일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죠? 오일의 오늘 지금 강세를 보이죠? 예상대로 출발점이 어디다? 여기였죠. 연봉 장대봉이 물론 작은 그림이지만 아까 제가 여기서 매수로 들어가서 먹었잖아. 올리기 위해서 올릴 것처럼 했다가 밑으로 장대봉으로 밀어버렸잖아. 장대봉으로. 여기가 하락의 장대 출발점이 아니라 밑으로 이거 이상하게 생겼다. 예. 위로 갈 것처럼 했다가 밑으로 장대봉 출현. 여기가 이 장대봉 출현이 오늘의 힘의 출발점이었어. 우리가 매수도로 먹었잖아. 그죠? 이렇게. 항상 큰 그림이든, 물론 큰 그림에서 나오면 더 신뢰도가 있겠죠. 그죠? 항상 장대봉 출현을 잘 봐야 돼. 이 장대봉 출현이 올리기 위한 장대봉인지, 떨어뜨리기 위한 장대봉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오일의 키포인트의 장대봉 출현은 힘은 여기였죠. 2시 넘어서. 아까 오일을 2시 넘어서 밑으로 가서 올릴 것처럼 했다가 밑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렸습니다. 뭘 했습니까? 전저점 이탈 속임수로 애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붙어서 물론 저는 적게밖에 안 먹었죠. 어쨌든 출발점은 여기였단 말이지. 장대 연봉 출현으로서. 물론 지금 미장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이 당시에서는 아시아장, 유럽장에서는 굉장한 장대봉 출현이었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장대봉 출현을 잘 봐야 됩니다. 예, 장대봉 출현은 항상 뭐인가가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 유로가 어제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유로가 어제 그제 조기장으로 인해서 그죠? 인해서 봉이 길어질 수도 있겠죠. 쓸데없이 그도 길어진 건 아니라 뭐 이틀 동안 한다고 뭐 봉 다 길어집니까? 봉 안 길어진 것도 많은데. 어제 골드 같은 경우는 골드 같은 경우는 뭐 일본 보면 뭐 그냥 뒀지만 만들자 왔다 갔다 하고 장대봉 만든 건 아니잖아. 몸통봉으로 그죠? 만든 건 아니잖아. 그죠? 항상 이게 장대봉 출현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장대봉 출현만 잘 분석해도 그죠? 우리가 매매하는데 훨씬 신뢰도가 높아져. 장대봉 출현. 유로가 하락 추세 중 장대봉이 출현됐기 때문에 그죠? 뭐라면 내일 받을 수 있단 말이지. 자, 오일은 자, 우리 저 생각이 일단 어느 정도 맞은 것 같아. 그죠? 오일이 매물대가 67불 그죠? 67불 매물대와 69불 매물대 200틱 사이에 있는데 이틀 동안 67불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자, 위에 매물대인 69불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오늘 못 간다. 내일이라도 그죠? 자, 그래서 오일은 매도보다는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매도 치지 말란 말이지. 그죠? 이 음봉 하나 보고, 그죠? 장대 음봉, 야도 이유가 있죠? 이 뭐다? 항상 장대 음봉. 근데 이거는 이게 상승 초입이라서 좀 틀린데, 상초입이라서 하락 랠리를 펼치는 중 장대 음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중 장대 양봉. 이거는 좀 상초입이죠. 예, 그래서 좀 틀린데, 어쨌든 장대 음봉 출현했다고 지금 쉽게 매도 치는 것보다는 그죠? 위에 매물대 69불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좀 빠지면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좀 유리할 듯 싶다. 오일 좀 빠지면 매수하려고 보고 있는데요. 무엇이 샤 빠지려면 자꾸 올라가 보이네요. 자꾸 올라가. 지금은 이게 좀 상황이 틀려졌네. 왜냐? 지수도 올라가는데 골드도 같이 가고 있네요. 지수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뀌었네. 이제. N은 밀리려고.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뭐이 좀 빠져야 되는데, 그죠? 오늘, 뭐 빠져야 뭘 볶아 먹던가, 뭐 찢어 먹던가 할긴데 빠지도 않네, 그랬더니. 진짜 자꾸 올라가 버리냐. 유로 그죠? 더 이상 지금 매도를 좀 보태면 안 돼요. 유로는 그게 지금 다 빠진 걸 수도 있어요. 유로가 장대봉 출현이고 우리가 만약에 단봉이 나왔다면 어느 정도 더 밀릴 수 있겠지만 어제 장대봉이 출현했기 때문에 지금 유로를 더 이상 매도로 지금 붙으면 안 돼요. 다시 치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좀 놔둬봐야 돼. 지금 마땅히 멋이 들어갈 만한 놈들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다고 매수 시기도 부담스럽고요. 매수 받기도 부담스럽고요.
골드가 잘못했다가 내일이나 장대봉 한 개 출연할 수도 있겠다. 장대 양봉. 내일. 아이, 그냥 수익 지켜요. 골드가 잘못하면 장대봉 한 개 출연할 수도 있겠어요. 장대봉이. 내일 정도 되면. 한번 장대봉이. 아니면 금요일날 고용지표 때 한번. 차트 모양이 좀 그렇게 생겼네요. 왜 그래요? 왜? 그 이유를 말씀드렸잖아. 왜? 아니, N이 강력한 매물대를 먼저 뚫고 줬잖아, 여기를. 그죠? 뚫고 줬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N이, 얼마나, 매물대가 많았어. 이걸, 어제 한 방에, 장대봉 출연 아닙니까? 이 뭐입니까? 하락 초입에서 장대봉 출연은 뭐입니까? 방향 트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상 보면 골드가, 여기도 봐봐. 하락 랠리를 펼치는 중, 골드가 하락 랠리를 펼치는 중, 장대 음봉 출연이잖아. 똑같잖아, 원리가. 그죠? N은 장대 음봉은 출연을 안 했지만, 도치를 잡아주고, 5선을 돌파한 뒤, 며칠 뒤에, 어쨌든 상초입이잖아, 지금. 초입에서 장대 양봉 출연. 그죠? 여는 상승 초입에서 장대 양봉 출연이기 때문에 시세를 더 끌고 올라가겠다는 뜻이고, 골드는 하락 랠리를 펼치는 중 장대 음봉 출연과 바닥 계속 잡아주고 오늘도 양봉으로 그죠? 봉을 맞춰버린다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장대봉 출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지.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정도는 매도를 좀 볼 수도 있었어. 그런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양봉을 만들어 버린다면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종가 기준으로 양봉을 만들어 버리면 일봉 5선 탈환이 되잖아. 또다시 5선 탈환이 되잖아. 안 밀리고.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골드가 좀 밀릴 줄 알았거든요. 이 매물대에 좀 부딪혀서.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있고 N이 어디 돌파한 상황에서 이 골드가 종가 기준으로 양봉으로 맞춰버린다면 그 일봉 5선을 탈환하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렇다면 힘을 모았겠다. 하락 중 장대 음봉 출현 상태에서 힘 모았겠다.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장대 양봉 출현이 예상된단 말이죠. 매도보다는 그렇다면 골드를 매수로 봐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입니다. 차트가 봤을 때 그죠? 해봐. 골드가 그죠? 하락 랠리를 펼치는 중 장대 음봉 출현. 그리고 계속 막아줬지, 그죠? 한 번 또 장대봉 출현해줬지요. 더 이상 안 밀리고 종가 기준 안 밀리고 있다가 오늘마저 양봉으로 만든다면 내일이나 아니면 고용지표 때 장대봉 출현이 예상이 된단 말이죠. N은 미리 나와버렸고, 그죠? 한번 참고하시고, 그죠?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죠? 또 좋은 기분을 맞춰야지, 그죠? 또 마땅히 들어갈 자리도 없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그죠? 또 아침부터 또 열심히 해봐야죠. 그죠? 자,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손실 나신 분들도, 자, 파이팅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